제19화 매주 토요일 밤마다 함께하는 독한 종목 진단. 유쾌하고 독하고 때로는 화통하게. 오늘은 19금 같은 화끈한 토크가 펼쳐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앙. 화통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종 제19화 19금 아니고 19화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또 김석철 전문가님 새로 오셔서 우리 회식했었잖아요. 네, 아, 네. 버림받은 신입생입니다. 그러셨다는 안 좋은 후문이 네. 있었습니다. 오늘 또 화통한 놈 김석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독종 또 두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19화예요. 오늘 좀 19화인데 좀 야한 토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건 아닌가요? 얼굴 봐서 야하게 갈 사람은 야. 신입생밖에 없는데요. 그런가요? 네, 야한가? 야한 남자로 순식간에 야한 남자를 몰아가. 우리 전문가 중에 야한 남자가 하나 있죠. 누구 있어요? 네.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말을 못해요. 아, 끝나고 알려주세요. 저한테만. 자, 오늘 또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님 사연 듣고 시작해 봐야죠. 첫 번째 종목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종 애청자 30대 예비 엄마입니다. 휴직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며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종목은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꾸준히 오르는 모습이 보여서 34,100원에 비중 50%를 실었습니다. 곧 출시될 아이폰 6 관련해서 아이폰이 잘 팔리면 부품주들도 당연히 잘 갈 테니까 확신이 있었죠.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생각만큼 강하진 않네요. 더 강하게 잘 나가는 종목들을 보니 배가 사실 아픕니다.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부품주 쪽으로 갈아타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네. 지금 아이폰 공개됐고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또 그 기대감에 사셨다가 좀 더 들고 가볼까 아니면 다른 부품주로 갈아타볼까 걱정 중이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랑 비슷하세요. 매수가랑 8월 5일에 들어가셨으니까 한 달 좀 넘으셨네요. 지난달에 들어가셨죠? 네, 그러세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0%니까 뭐 여기 거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주식이 50%인데 비중이 50%는 거의 몰빵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해 오고 있어요. 8월 20일부터 오랫동안 사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 매수세가 지속이 될까요? 그런데 먼저 네. 우리 이 시청자분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배 아파하실 거 전혀 없고요. 아기 낳기 위해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지난번 독종 시간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독종 시간에서도 제가 대한유화 되게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제가 최근에 계속 추천드리는 종목이에요. 네. 이 회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 최근에 이제 뭡니까 아이폰 6 출시 뭐 이 효과도 네.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걸 따져봐야 돼요.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TFT LCD 관련 주들의 경우가 네. 주가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 과잉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LCD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요 판단들을 잘 못해갖고 네. 공장들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수요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되면서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점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됐고 이제 수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볼 때 이제 최근에 삼성 그 전자라든지 삼성그룹 관련 IT 종목들의 경우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달렸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LG그룹
IT 관련주들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못 달렸어요.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와서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다른 것들은 잘 가는데 배가 아프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매매 관점이 잘못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만큼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좋은 대형주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뭐 일단 뭐 이따가 또 이제 뭐 가격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아주 좋은 주식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태아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고 계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사실 배가 아픕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따른 개그였어요. 근데 이 개그가 사실 야정무 전문가님이 언급하셨는데 뺏겼어요. 한 말. 아, 네. 방송 바로 욕심, 들어오시잖아요. 방송 톡하고. 욕심이 너무 센데. 아, 그러니까요. 빨라야 돼요. 야정무 전문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앞에서 어떻게 다 할까요? 해가지고 할 말 있어요. 전문가님도 같이 들고 가자는 입장이세요? 아니요, 저는 들고 가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보셔야 되는데, 네. 작년에 아이폰 5가 나왔었죠. 그죠? 네. 그러고 나서 계속 밀렸어요. 그때가 얼마냐면 요 가격 근방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5가 나왔을 때가 34,000, 35,000 내고 있다가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결국은 밀려가지고 네. 디스플레이가 2만 원 선까지 하락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이 이게 계속 출시될 때마다 재밌는 것은 아이폰 1, 2, 3, 4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시면은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부분이 이제 고점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렸다는 점이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1이 출시가 됐을 때보다 아이폰 2가 출시됐을 때가 고점의 가격이 낮아요. 3가 그 다음에 낮고 네. 4, 5 순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6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요 35,000원 부분이 작년에 아이폰 5 출시했을 때 가격대로 본다면 35,000원에서 36,000원 선에서 이 고점을 형성하고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아이폰 6가 선풍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획기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가격이 일단 출시가 완벽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물론 기대 심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2만 원부터 3만 5천 원, 약 70%까지 올라온 이유는 아이폰 6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 심리가 소멸이 됐을 경우, 오픈이 됐을 경우 밀리는 아요.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끊으셔야 돼요. 항상 호재가 나온 다음에 가격 밀리기 시작하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욕심을 좀 내셨어요. 50%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건데 거기다 또 출산 준비 중이시잖아요. 이것도 괜히 경기 일으키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지 마시고 그 아까 했던 애들이 또 배가 쓰려고 했던 겁니다. 배가 아프다는 거는 원래 만성이니까 배가 아픈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석철 전문가가 먼저 뺏어가가지고 웃기도 않고 그냥 웃기려고 하시는 근데 다시 넘어가서 시청자님 이게 아이폰 6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가격대가 33,000원대가 밀리면 안 돼요. 이미 이 종목이 올라와서 아이폰 6가 지금 나왔더니 2달 동안에 33,000원에서 34,000원에 박스를 치고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폰 6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게 33,000원 밀려버리면 호재가 소멸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가 된다면은 이제 전 고점이죠. 아이폰 5가 요보다 아이폰 6 말고 아이폰 5가 출시됐던 그때의 가격대가 35,600원에서 37,000원 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파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충격을 완화하면서 그 기대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왠지 아이폰 예약 판매도 또 예약 판매율도 생각보다 높다고 하고 저는 왠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폰 6가 좀 화면이 커졌잖아요. 이런 네,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 강했던 거고 앞서 김석철 전문가님께서 얘기했던 가운데 중소형주들은 지금 매매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형주들은 상당히 소수예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주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의 섹터 우위에 해당하는 주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화면이 커진다는 얘기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마진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은 화면을 파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4.7인치에서 이제 5.5인치까지 아이폰 이제 6가 나오면서 이제 커지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 수익률이 좀 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지금 이 주식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3분기 시장 컨센서스 보니까 매출액이 한 6.7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호재가 만약에 나와서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거 정말 좀 저는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이거는 앞서 야전구 전문가님께서 이제 33,000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기준가고요. 네. 33,000원이 이탈되게 되면은 저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치는 4만 선 정도까지 밴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가 좋아요? 부품주 지금 중에서? 살짝 팁을 오늘 주세요. 뭐 나오는 종목 없나요? 네, 화학주도 오늘- 없고 오늘은 아쉽게도 없네요. 이쪽에 네, 해당하는 주식들 맞아요. 가운데.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집 근처에 그 LCD 공장이 있거든요. 파주에. 네. 그 최근에 이제 또 다시 공격적으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이 향후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TV도 이제 대형화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과거에 저기 했던 어떤 BP보다는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주가 수준을 보면 물론 최근에 이제 적점 대비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은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여타 대형 IT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져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 저점을 찍은 것도 상당히 다중형 저점을 찍어줬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기적인 흐름 속에서 아이폰 6의 어떤 단기 모멘텀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여력.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지금은 전고점까지 보는데 뭐 가격대는 사실은 지금 우리 보는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거를 그 이전 고점 부분대에서 더 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우리가 기술적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단지 아이폰 6에 의한 상승 동력 이전에 어떤 LCD의 업황의 호황이라든지 뭐 이 회사의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업황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업황은 좋아지고 있어요. 대형 TV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대형화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네. 새로운 어떤 상품들도 나왔기 때문에 수요처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것이 주가에 일단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 빠지더라도 일단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만 원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이폰 6가 화면이 작아졌다가 커지면서 이게 시장에서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갤럭시 노트와 관련돼서는 거의 뉴스 없어요. 다 아이폰 관련된 뉴스고 아이폰 관련돼서 다 이런 뉴스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이런 기사나 이런 이슈 없이 네.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갔었으면은 좀 더 목표치를 가져가도 저는 좋겠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된 상태에서 가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가 좀 가격적인 대응은 한 상태에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네네. 목표치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원금 빼고 이익금만 들고 그다음에 애 낳고 오면 뭐 일이 낫겠지. 아직 34,000원대니까요. 근데 여력이 있다라는 네, 근데 거죠. 지금 4만 원만 가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형주들 해서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 주식 별로 없어요. 좋은 주식이니까 네. 일단 들고 가보자. 보유 전략으로 그러면. 예, 보이는 의견을- 선착단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호재가 나온 다음에 밀리기 시작하면 결코 좋은 일은 없는 그렇죠. 김정수 전문가님이 제시하셨던 지지가가 아까 얼마였죠? 33,000원인데 이거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야종원님과 네. 똑같이 가격이 나왔습니다. 비슷하시네요. 지지가만 지켜주면 우리 한 4만 원대까지는 기대해보자.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해보자. 그때 가서 또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애기 잘 나으시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 디스플레이였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연기를 해야 돼요. 자, 세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친구 역할로 해서 한번 연기를 해주세요. 일단 50대 개인 투자자분께서 또 토마토 TV를 매일 시청하신다고 하셨는데 독종에 문의를 주셨는데요.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큐. 안녕하세요. 토마토 TV를 매일 시청하는 50대 개인 투자자입니다. 궁금한 종목이 있어 이렇게 독종에 사연을 올립니다. 바로 롯데케미칼인데요. 16만 8,500원에 비중은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친구와 얼큰하게 술을 마시고 주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야, 요즘 주식 어때? 살만한 것도 없고 고민이네. 뭐 좋은 거 없냐? 없긴 왜 없어? 있지. 내가 6월 초부터 롯데케미칼을 쭉 지켜봤는데 주가가 재밌더라고. 한번 쭉 당겨서 올려주고 올린 만큼 빠지고 또 쭉 올리고 빠지고 지금 차트 딱 보니까 올릴 때야. 롯데케미칼?
뭐야, 그럼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거? 이거 완전 떨어지는 칼을 바치는 건데. 무슨 소리? 워렌 버핏 기사도 못 봤어? 투자의 기재 버핏 형님도 칼날을 잡으셨잖아. 우리도 따라가야지. 떨어지는 칼날 받으러 가야지. 주가가 쌀 때 사야지. 올라갈 때 타면은 안 되는 거다. 그래? 롯데케미칼? 한 공부 좀 한번 해볼까? 누가 주식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했던가요? 결국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 모가지가 날아갈 판입니다. 저는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쭉 상승세를 타주길 바라며 매일매일 차트만 보며 삽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실적도 좋아질 거라 보는 증권사 의견도 있고, 아무튼 믿을 수 있는 건 차트가 그동안의 흐름이 이런 저의 투자 위험한가요? 단기로 직전 고점 19만 원 선까지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독한 종목 진단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정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셨죠. 근데 지금 17만 3,500원에 마감해서 수익 구간이시기는 해요. 19만 원까지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이제 좀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증권가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세 분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저는 게르게르 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게르게르. 게르게르? 게르게르이 아세요? 게르게르이 이제 그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약간 애매한 상황. 이전에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네, 네. 신라 장군하고 이제 바둑 두면서 네. 예, 그때 이제 나왔던 용어인데 게르게르기라는 이 주가의 흐름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네. 팔기도 그렇고 그렇고. 또 적극적으로 뭐 매수해서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딱 메리트가 있는 상태는 아닌데 주가가 바닥은 좀 확인이 되니 참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기가 애매모호한 뭐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을 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주식이 청산 가치가 한 18만 9,600원 정도 돼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좀 가격이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분이 보신 가격이 한 19만 원 선 정도 되고 있는데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9.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가치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보통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실적이 최악으로 갔다가 조금 턴되는 흐름들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납타 가격이라든지 에틸렌 가격이 좀 회복이 돼서 마진이 커지게 되면은 어쨌거나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는 기본 밸류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17만 3,500원 정도는 지금은 괜찮은데 네. 18만 원이 넘어가서 18만 5천, 19만 원 정도 되면은 적극 매도한 다음에 저는 종목을 갈아타는 게 맞지 않나. 네. 지금 대형주 섹터는 진짜 일부 주식들만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이 중성주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롯데케미칼 20만 원 못 넘나요? 올해도? 어떻게 보세요? 얘는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ELS 발행 규모를 먼저 보셔야 돼요. ELS 발행이 2012년도에 이게 한 4천억 정도가 발행된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점이 얼마면 25만 원 전후란 말이죠. 25만 원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ELS를 발행한 팀들은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 50%를 깨버리게 되면은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날리게 돼요. 이게 게임이 ELS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1, 2등을 다툴 만큼 시장이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은 맞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게 25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서 ELS를 발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소화를 시켜야 돼요. 이게 3년이거든요. ELS 발행해서 6개월 단위로 3년을 가는 건데 3년 이내에 이 주식을 25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 발행한 쪽에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하로 뺐을 경우 50% 되는 지점을 공격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롯데케미칼 ELS를 사신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원금을 다 날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7만 3천 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서 지금 방어선을 치고는 있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이 기적적인 이 롯데케미칼을 보실 때는 특히 대형주군들이 약발을 못 받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바로 ELS의 대규모 발행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함부로 논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제 입장에서는 이걸 16만 원 놓고 보시되 만약 이게 밀리게 되면은 ELS 발행 부분을 2012년 12월 달에 받은 부분이 25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6이 깨지면 12만 5천 원까지 공격 라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진콜이 나오면서 이제 ELS 투자하신 분들이 아웃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인이 된다고 하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훼손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16만 8,500원에 사셨지만 제가 볼 때는 16만 원 놓고 보시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갔다가 다시 튀어올라오면 본전을 하지만 ELS를 먼저 잡겠다고 그랬을 경우는 일단 어떻게든 12만 원 가서 찍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래서 저는 16만 원의 지지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신 이후에 한 달 전쯤에 사셨는데 좀 며칠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뭐 좋다고 실적 회복세가 강할 거라는 전망이 있으니까 지금보단 더 빠지진 않겠죠. 아까 이 종목 저점을 찍었어요. 저점 네. 찍은 종목이고 지금 이제 우리 안영근 전문가님은 이제 주식 상당히 이제 세력과 어떤 큰 손들이 어떤 음모론적 관점에서 약간 풀어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객관적인 관점으로 풀어주면은 이제 주식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근거가 이제 한 3가지가 있어요. 안정성, 네. 수익성, 성장성, 뭐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황금성 이것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주식을 그런 관점 하에서 한번 보자. 안정성이라는 측면은 뭐냐면 이제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네. 현재 구간이 안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우리 김정수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회사는 이제 시황 이제 뭐 그 나프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나프타 이제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나프타 가격이 네.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그 주력 제품들이 상당히 실적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일정 정도는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익성이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회사의 어떤 수익 가치, 그러니까 실적이 약간씩 개선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가격이 싸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성장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사실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떨어진 칼날에서 멈춘 지점에서 저는 샀다라고 봐요. 지금 19만 원만 가면은 거기서 물량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16만 원 나오면은 다시 저점 매수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매매 관점은 중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는 왜? 네. 성장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데케미칼이 아닌 대한유화를 하는 게 맞고 단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16만 원의 가격권대는 매력이 있는 가격대에서 잡으셨고 다만 19만 원대에서는 최근에 계속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300일 이동평균선짜리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서는 끊어주는 전략.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어떤 말씀하세요. 어떤 성장성 말씀하셨잖아요. 신사업 동력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성장 요인으로 작용 안 할까? ESS 사업을 안 돼요. 또 한다고 이 하던데. 성장성이라는 게 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그게서 이 사업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이 네. 많아야지 성장성이 있는 거예요.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대박이 났는데 매출 비중이 5%밖에 안 돼. 그럼 그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한 거지. 이렇게 보는 거고 롯데케미칼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중장기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느냐. 네. 저는 이 기업을 중장기 투자를 할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신동빈 회장이 이거 살 때 누가 회장 롯데그룹 회장이 살 때 네네네.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있으신 분이 있고 아, 그때.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롯데 지바 롯데하고 네. 이쪽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오너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서는 그 롯데그룹 회장님이 롯데케미칼 이 기업 굉장히 애착 많이 보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살 때는 항상 최저가에서 대부분 다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이 기업을 오랫동안 그 주가를 지켜봐서 아는데 네. 지금 감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하다못해 장기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나중에 사게 되면은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원에 공시 나옵니다. 그때 하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매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말을 하나 곁들이면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죠. 이 사람이 삼성전자를 사들인 게 2008년도 10월 달에 사들이는데 네. 40만 원에 사요. 근데 딱 그때가 40만 원. 네. 그러니까 부회장이 사기 전, 회장단들이 사기 전에는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딱 사고 나서 저는
네. 정확히 지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네. 외국 기업들도 실제로 그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도 항상 시장보다는 실적 네. 예상치를 항상 낮게 발표를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그 3분기에 어. 1,000억 벌 거를 일부러 한 800억 어. 이런 식으로 돈 더 벌 수도 있는데 어. 실적을 그래서 발표가 될 때마다 약간씩 높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걸 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진짜 사업을 했는데 4분기가 회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았어. 그럼 시장에서는 다 안 좋게 봐요. 그럼 감가상각비로 빼놨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놓는 거지. 아, 비용 처리 될 줄 알았는데 안 했다. 네. 그러면 시장보다는 예상치는 좋은 거지. 그래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어음 처리에 대해서 어음깡으로 팔려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공격해가지고 그 기업을 저가로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맹신할 할 필요는 없다. 안정성을 체크할 때 당연히 기본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대신 그것만 기준으로 가지고서 주가 차트를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봐야 같이 되는 봐야 거예요. 되고. 네. 차트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차트에서 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차트스트라고 그러는데 차트를 보는 거는 우리가 이 주가를 10년치, 5년치를 매일 같은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고점이 얼마고 이걸 모르는 건데 그거를 그 가격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티스트 중에서는 뭐 여기 라인 하나 걸었고 여기 돌파하면 매수, 여기 깨지면 뭐 매도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주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어쨌든 그 가격에 네. 왜냐하면 그 가격을 찍는 것은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10,000원을 지지한다. 그럼 정확하게 10,000원을 지지했다.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0만 원 찍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에 그렇게 삼성전자를 안 사다 왜 거기서만 딱 샀냐는 거예요. 그런 최대 주주들이 사는 시점이 저점이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결정을 네, 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맞아요. 근데 이거 잘 얘기하다 많이 보니까 생각을 하셔야 네. 이거 독종 아카데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독종 한번 아카데미. 언젠가 좀 특집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네. 초대해서 이렇게 하는 방청하는 거 참 좋을 것 같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먹으면서. 먹방도 하고 투자하셨어요? 하고서? 종목 고민도 들어드리고. 이게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를 할 게 아니라 연기를 할 게 아니라 직접. 그 시청자분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참 거죠. 좋네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짠 한번 하고 쏘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롯데케미칼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뭐 한 19만 원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세 분 전체적으로 주셨고요.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은요, 서울 반도체 들고 계신 시청자님이신데,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분이네요. 아이고. 저희 시청자님 마음을 대변해서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독 연기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 좀 부담스럽다. 박수 한번 쳐줄까? 그냥 뭐, 열심히 해볼게요. 네. 큐 좀 주세요. 큐.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서울 반도체가 너무 궁금해서요. 똑똑 독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 36,500원에 비중 10%를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속상해서 정말 잠도 안 옵니다. 그래서 7월 39,000원에 5%를 더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매수를 하고 급격히 빠져서 지금 평균 단가가 36,500원인데요. 흑유 너무 슬픕니다. 저 결국은 비중 10%를 들고 있어요. 추가 매수 이후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아니,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no. LED 조명주잖아요. 반짝반짝 빛나야 될 주가가 아니 왜 이렇게 빠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26,000원은 지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빠져나와야 될지 고민됩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우리 40대 주부님이 네, 반짝반짝. 그러게요. 조만간에 우리 세윤 씨 엔터테이너 회사에서 뭐 하나 콜이 올 것 같은데. 네, 언제든지 기다립니다. 02325-8209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안 되죠. 2128-3388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출연? 그렇습니다. 캐스팅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자, 너무 이렇게 큰 걸 요구한다. 우리 시청자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참 귀여운 시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네. 세미님이 귀엽게 얘기해서 그런 거고. 네. 근데- 그래 보면은 굉장히 네, 좀- 힘들어하세요 지금. 맞아요. 사실 우리- 급락으로 좀 마음고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즐겁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요. 좀 마음 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27,550원 지금 손실 구간이시죠. 36,500원이 매수가. 추가 매수하셨는데 또 이 서울 반도체가 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 뭐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분들도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제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너도 나도 좋다고 떠들고 신문에 나오고 전문가 10명이면 8명이 좋다고 얘기할 때는 항상 피해라. 사실 그 아까 이제 우리 야정군님께서 말씀하셨던 CEO가 사면은 된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 반도체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시점에서도 이제 과거 이제 레포트를 한번 딱 뒤져보면은 그러니까 그때 막 증권사 레포트에서 더 간다, 뭐 성장성 엄청나다 그러면서 막 계속 가입기에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붙여버리니까 뭐 방송에서는 매일 그냥 서울 반도체 떠들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대충 빠지니까 이게 저점이다. 좀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리기까지는 좋은데 기다리면 더 빠지면은 이 물타기라는 개념들을 잘못 알아가지고서 추세가 하락하는데 거기서 비중을 더 늘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골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제 최근에 서울 반도체가 주가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성장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이 회사의 기본 매출 구조가 이제 새로운 구조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실적이 엄청나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거기에 어느 정도 반응이 안 됐으면은 뭐 더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반도체라는 주식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엄청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도 아주 간단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최근 내가 사는 시점 대비해서 그 6개월 전에 2배 이상 올라온 주식을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버블이 꼈고 그만큼 수급의 흐름이 엄청난 개미들이 몰려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내가 굳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봤자 나중에 오히려 그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실은 많은 그 매스컴이라든지 전문가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같이 이제 휩쓸려서 샀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의 경우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형성 중인 과정.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롯데케미칼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서울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주가 흐름을 놓고 봐서는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저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점이 돌아서야지만이 이제 저점이 확인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라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실적이 둔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어떤 관점으로요?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이 보수적으로? 맞느냐. 그래서 네. 이 종목의 경우는 반등시 없는 매도라고 봐요. 반등시 그러니까 매도. 왜냐하면 반등시 매도를 하고 나중에 시세가 예를 들어 다시 터닝을 하더라도 그때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일정 정도는 위험 관리를 해놓은 측면이 맞다. 그러니까 다행히 우리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많지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비중 많지 않은 거에서는 자를 때는 과감하게 손절매가 왜 손절매인데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내 손까지도 자를 그런 저기로 해야 된다. 이게 손절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시에는 물량을 주는 게 맞다. 네, 근데 이 기업의 성장성 진짜 문제인가요? 아니면 LED 조명주들 우리 ENL이나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별로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업종이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많이 안 좋고 네. 제가 지금 9월 달 정도 됐잖아요. 제가 올해 2014년도 네. 그 1분기 지나고 나서 2분기 때부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IT 부품이었고 네. 그 가운데서 특히 LED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LED 업황 자체가 이전에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이거죠.
경쟁력 자체가. 뛰어드는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정부 쪽 정책이 나오면서 이게 대중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던 더 거지.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아니, 퍼지게 되면은 네.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를 싸게 팔게 됩니다. 싸게 많이 팔잖아요. 아, 싸게 파는 게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나 혼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거하고 네. 아니면은 그 불특정 다수가 같이 뛰어서 하다 보면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한 9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갤럭시 5 같은 경우가 80만 원으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 싸그리 다 무너졌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중저가 쪽으로 해서 이제 샤오미나 화웨이 쪽한테 점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잘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 201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9.3% 정도 나왔었다가 네. 이게 1분기엔 6.9%까지 떨어져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1,000원 물건 팔아가지고 930원 남았다는 얘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근데 1분기에는 6.9%, 690원 남았다 이거죠. 이게 지금 2분기에 5.2%까지 급감이 됐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ED 조명 관련된 것들이 비싼 게 팔리는 게 아니라 네. 중간 정도의 제품에 해당하는 그럼 마진이 확 줄어버립니다. 대중화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이 어떤 차원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네, 상태거든요. 근데 엄청 비싼 거예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네. 이 기업을 통째로 사는데 1조 6천억의 자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도 당기순이익하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작년도는 426억 네. 정도 420에서 430억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아직도 PR로 계산하게 되면 44입니다. 그러면은 1조 6천억짜리 지금 사게 되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내 원금 뽑는데 44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는 65까지 갔었거든요. 네. 원금 뽑는데 44년 걸려요. 44년. 그럼 굉장히 비싼 거죠. 차트는 많이 빠졌지만. 네. 이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려고 했었으면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의 성장률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프리미엄을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마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락앤락이 대표적인 거죠. 네. 중국 소비재로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줘서 성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를 왕창 빼버려요. 근데 이 기업이 또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끼? 어떤 끼? 네. 근데 서울반도체 이 기업도 제가 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되게 많이 연구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좀 자세히 합니다. 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은 실적 발표를 딱 해요. 그러면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럼 보통 기업들 오너라든지 IR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특이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10% 급락을 했어요. 어. 그럼 IR을 또 합니다. 저희 하반기에 더 안 좋습니다. 아, 이런 비슷한 회사 또 있었는데. 이전에 이거와 관련돼서 뭐였지, 이전에 그거?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아, 이게 예, 이 이 기업이에요? 기업이었어요. 그때 말했던 게. 그러니까 공시가 딱 나오면 아 저희 네. 좀 괜찮습니다. 좀 주주 여러분 좀 그게 안심하시고 아니고 아니라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대로 저희 기업 하반기에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는 거야. 대신 이제 돌아서게 되면은 무섭게 이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진짜 팔아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도 조금씩이라도 반드시 좀 매도를 해가지고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김석희 네, 전문가님. 저는 이 주식 지금 굉장히 비싸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 야정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게요. 이 종목 비슷하죠, 의견이? 반등시 매도? 반대시 매도로 보시는 게 맞긴 한데요. 네. 일단 가격 구조 봐서는 25에서 26 라인이 방어가 되고 있으면은 25 깨지기 전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25를 깨는지 안 깨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깨고 계속 푸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아까 김정수 전문가가 말했듯이 IR을 딱 해서 우리 안 좋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딱 멈췄어요. 이게. 그렇다면은 여기서 푸싱이 들어가면 반등치가 나오는데 그 반등치가 생각보다 좀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시청자님은 39,000원에 사시고 33,000원에 아마 물타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낙가를 36,000원에 맞추신 걸 보이는데 원래 이 종목은 5만 원에 찍고서 떨어졌단 말이죠. 5만 원에서 떨어지면 1차 사거리가 37에서 36이 나오는 사거리고 거기시 거는 지금 25가 나와야 되는 사거리가 나오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은 두 번째 공식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등치는 반등치가 성공한다면 아마 원금을 회복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조건은 25를 깨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5가 지지하고 튀어나간다 했을 때는 그냥 보시면은 원금을 회수하시고 나오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한번 모아볼까요? 반등 시 팔아야 돼요. 팔자. 볼 거 없어요. 예. 저도 매도 관점입니다. 손절이긴 한데 서울 네. 반도체 종목이 아닐 때는 별로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많이 속상하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종목을 손절하고 나오는 게 반등할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 나가자. 매도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하면 좀 그것도 그렇죠. 아, 네. 근데 또 그만큼 시청자님한테 정확한 진단 예.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사연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주말 설명회도 다니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자칭 열혈 투자자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윈스이고요. 만원에 비중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안 솔루션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관련주 투자를 고심을 했는데요. 윈스가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회복될 거라는 증권사 호평도 있었고 아무튼 큰 기대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호평과는 달리 2분기 실적이 영 부진한데요. 주가 역시 영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해킹 사고가 늘어도 보안 수준이 늘 제자리라서 그런 걸까요? 전문가님들, 윈스 그리고 그 밖의 보안 부채들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이 정체된 걸까요?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종목은 윈스였습니다.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시면서 본방사수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본방사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또 열심히 진단 도와드려야죠. 우리 시청자님 이거 주말마다 설명회 다니실 텐데 본방사수 못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요일 다시 저녁 공유할 수 시간에 있잖아요. 네, 또 인터넷으로. 빼놓으셨겠죠. 공방 또 제방 3방 나가니까. 몇 년 동안 좀 윈스 쭉 우상향 하다가 올해 초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구간이고요. 한 3개월 정도 전에 사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구 윈스테크넷이네요. 네. 이 기업 네. 그 통합 그 보안 솔루션 업체들의 사업적인 특성이 있어요. 이들 업체는 좀 정부를 좀 많이 낍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네. 많이 분류가 되고 네. 실제로 실적이 언제 좋냐면은 4분기에 대부분 다 좋아요. 보안 업체. 네, 이런 대부분 수주 자체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막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 자체가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웃으셨죠. 네, 발음이 살짝 꼬였는데. 네, 삼수하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 같은 경우 4분기가 항상 실적이 제일 좋고 네. 3분기는 좀 비수기해요. 2분기하고. 그래서 1분기는 좀 그나마 괜찮고. 그래서 이쪽 투자하실 때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4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항상. 이렇게 기본으로 좀 보이고요. 이건 이제 정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기업이 최고의 어떤 호황을 보였을 때가 언제냐면 2012년도입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때가 엔화가 네. 76엔을 찍었을 때, 어. 지금은 108엔, 완전 엔저죠. 그 당시에 엔고. 근데 이 기업은 일본에 수출을 합니다. 일본에 이제 그 이통사 가운데 엔티티 이제 도코모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최고의 어떤 화랑기를 보였던 시점이 네. 정부에서 정책적인 수혜주도 주면서 실적가 맞아 떨어지고 여기에 일본 이 엔화까지도 도움이 됐을 때가 최고의 호황이었는데 76엔 했던 게 지금 108엔이거든요. 그러면 네. 일본 수출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인데 지금은 3분기 실적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통상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4분기에 비해서 많이 미진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3분기 실적이 끝난 다음에 4분기 실적을 노리고 나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럼 지금 네, 그래서 당장 제가 봤을 그- 때는 8,700원을 기준으로 놓고 이것이 네. 이탈되면 일단 로스컨 매도 타이밍을 좀 잡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9,300원 정도까지 오늘 좀 마감이 좀 된 걸로 네, 이렇게 맞아요. 좀 확인이 되는데 네. 일단 매수가 전후로 해서 일단 매도했다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 실적을 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 더 엔화가 엔저이를 보이는 것보다는 엔화가 네. 분명히 꺾여야지 이 기업한테 유리하니까 요거 정도만 체크하면은 뭐 대응하는데 무리 없죠.
3분기 지나고 다시 재접근하잖아요. 예, 그런 4분기는 말씀이세요? 좋아요. 예, 항상 대부분 이쪽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은 이쪽 관련돼서 실적이 이렇게 그 잡힙니다. 시점을 좀 잡기가 어려워. 3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안 하면 되는 거죠. 전까지는 일단. 예, 예, 왜냐면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럼 지금 매도하는 관점인가요? 예, 일단 일단? 10,000원 정도 가지고 계시고 네, 주가 한 9,300원. 9,300원 정도 됐는데 전 매수가 근처 오면은 과감하게 좀 종목 교체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야전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네, 지지가를 일단 뭐 설명은 충분히 우리 네. 김병수 전문가가 다 했으니까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그렇죠? 네, 새로운 거 해주세요. 아 내가 겁나 죽겠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음모론이라 그래가지고. 어울리세요, 음모론이랑. 하고 있었어. 그런 아니 거. 왜냐면 예전에 조영구 전문가도 그랬고 누가 나오기만 아, 하면 그래요? 뭐 그럼 두 말만 사람이 그 하면 얘기했으면 그것도 맞네요. 귀를 좀 네, 담아줘야 될 것 음모론 같은데. 특화 예. 전문가님. 근데 그 음모론이라는 게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도 네. 좋게도 아, 볼 그리고 수 있고. 재밌어요. 다음에 그 옷 입고 음모론. 오실 때 네. 검은색 입고 오세요. 저승사자처럼.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니까. 그럼 예. 나 흰색 입고 와야지, 화푸시고. 천사처럼. 날개를 달아야 돼. 날개를. 날개 달아야지. A 플러스 날개 있거든요, 3야. 위에. 아, 그렇어요. 나 A+3야. 전문가님 이 종목 아, 상담 예, 이 들어가 종목 볼게요. 일단 뭐 차단 시스템 부분에서 제 1위죠. 경쟁력도 네, 있는 네. 회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과도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 과도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8,700원에서 900원 라인이 일단 방어선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3개월째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일단 1,400원 돌파부터 체크포인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1,400원을 돌파하면 12,000원에서 3,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또 쏴줄 수 있는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지가는 8,000원 초반이 지지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튕겨 올라가죠. 그때 매매창을 딱 보시고 매도 물량이 많은데 플러스가 자꾸 난다. 그럼 팔지 마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왜요? 아니, 네. 보면은 네. 야중군 전문가님하고 저하고 가격이 비슷하죠? 항상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저도 네. 이제 매도 목표치를 12,500원, 13,000원 잡아드렸는데 네. 저는 이걸 20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네. 4분기 실적 노리고 나서 근데 얘기한 궁금한데요, 거거든요. 김선 전문가님. 예. 아까 일단 팔고 다시 들어가자 네. 하셨는데 그냥 네. 지금 쭉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4분기까지? 근데 그거는 저는 기회비용이 좀 많이 기회비용 상실된다고 봅니다. 4분기까지 아. 실적 발표하려면 내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비중 조절하면서 그럼요. 하셔야겠네요.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게 네. 저기예요. 올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발표한단 아,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년 기간이 너무 1월이나 네. 2월이나 2월에 그렇죠. 기간이 그렇죠. 너무 기회비용 길어요. 따져가. 얘네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음모론을 또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내년 4분기 실적이 좋다면 지금도 네. 선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리고 4분기인 내년,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10, 11, 10이거든요. 네. 딱 3개월을 끌어올려놓고 내년 실적 발표놓고 그냥 툭 때리는 거예요. 그런 작전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작전 세력들이 써먹을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작전 세력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 2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작전 세력들이 할 때마다 약 200개 종목 이상은 작전들이 한다고 봐야 돼요. 음목의 대부 독종 야전군 전문가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네.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이제 약간 디테일한 얘기들을 이제 두 분이 해주셨고 조금 큰 측면에서 볼 때 네. 사실 보안 관련주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은 이 기업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 자기 회사의 어떤 방역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라면은 이게 사실 보안주들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안주 수준들이 상당히 기술력 수준이 높은데 네. 주가는 사실 형편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입법 예고가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어떤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은 네.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 피해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문제가 있죠. 소비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기업들이 그걸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네.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보안주 특히 보안주들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인식의 변화가 그게 법제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제화된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 보안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그거를 소비자라든지 이거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거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기업 쪽에서 그 입증하게끔 그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윈스 같은 종목들의 경우는 이 주가 수준에서는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왜? 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요. 네. 주가가 그러면 저는 뭐 두 분하고 똑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모멘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이 되는데 네. 그게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주가는 그냥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 수준만 놓고 보면 분명히 저평가 구간이 아니냐. 그래서 10,000원 최소 10,000원 이상 가격까지는 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저 장기적으로는 좀 들고 가자. 근데 단기적으로는 12,000원 정도까지 보고 거기서는 네. 때리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분 의견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윈스는. 네. 독종이 네. 우리가 지금 딱 네, 19화잖아요. 19화. 20화 특집화. 네, 20화 특집. 바로 다음 주인데요,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오. 오늘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그죠?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일까요, 네, 저희가? 분위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약간 네. 또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저도 그 뭔가 요소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가까이서 듣게 되는데요. 이런 기회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니까 방청객으로 같이 모셔서 한번? 네, 그러니까, 같이 네. 해보면 참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네. 여태까지 그래도 종목에 대해서 이제 네. 각자 전문가님들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소주 무슨 술집에서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면서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나와가지고 오늘 술 재밌었어요. 무지하게 땡기나 보네. 술 땡기는 건 아니고. 맞아요. 조금 더 진솔하게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더 그게 맞는 편인 것 들어보고 같아요. 싶고 진솔하게 진짜 오늘 주신 얘기했던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해드리고 피디님. 싶고 네.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님하고 여기서 어, 소주 파티, 막걸리 파티 하면서 찍읍시다. 대박. 독종 방청권 이런 거 만들어서 드리면 혹시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여러분? 손 좀 들어주세요, 게시판에. 저희가 토요일 날도 2588 몇 번이죠? 밑에 어, 전화번호 나갑니다. 네, 번호 나갑니다. 순작수 50명.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세요. 궁금하네요. 우리 시청자님 정말 독종 보고 싶어 하시는지 예. 현장에서. 자, 현장감 있게 진행해보고 싶은 독종 이야기 근데 그 나눠봤습니다. 진짜 하는 거예요? 한번 아니, 우리 시청자님 우리 반응에 시청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일 방송이 안 나오면 네, 다 잘린 거야, 우리.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시청자 여러분께 자, 또 판단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저희 토요일 밤 독종 이렇게 마무리해봤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